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500년 전, 비행기는커녕 하늘을 나는 기구조차 없던 시절,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누군가 거대한 그림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드넓은 지표면을 캔버스 삼아 그려진 이 압도적인 작품들은 마치 외계 문명의 흔적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죠. 과연 인간이 만들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지상화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미지의 그림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페루의 나스카 평원에 숨겨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나스카 라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지상화는 발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대체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수수께끼를 함께 파헤치며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심과 경외감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때는 1920년대, 페루의 드넓은 상공을 가로지르던 비행기 조종사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멈췄을 겁니다. 끝없이 이어진 황량한 사막 지평선 아래, 거대한 그림들이 마치 누군가 그려놓은 듯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벌새와 원숭이, 거미 같은 동물 형상들은 물론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과 수백 미터에 달하는 직선들이 사막 위를 수놓고 있었죠. 지상에서는 그저 평범한 돌무더기로 보이던 것들이 하늘에서 보니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현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미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는 경이로움과 함께 거대한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한 여인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뜨거운 나스카 평원으로 뛰어들었죠. 독일인 수학자이자 고고학자였던 마리아 라이헤 박사는 거의 반세기 동안 나스카 라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홀로 그림들을 측정하고 기록하며 이 거대한 작품들이 가진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고독하고 열정적인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나스카 라인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나스카 라인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광활한 사막 위에 그려진 벌새는 날개를 펼친 길이가 무려 93m에 달하고 귀여운 원숭이는 꼬리까지 135m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미는 45m, 도마뱀은 베스 80m, 펠리컨은 28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이처럼 거대한 규모와 더불어 놀랍도록 정교한 직선과 곡선들은 고대 나스카 문명의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이 거대한 그림들을 만들었을까요? 비행 기술도 없던 고대인들이 어떻게 수백 미터에 달하는 그림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나스카인들은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600년까지 페루, 남부 해안 사막지대에 살았던 고대 문명입니다. 그들은 건조한 환경 속에서도 척박한 땅을 개척하며 정교한 토기와 아름다운 직물을 만들어낼 만큼 높은 수준의 문화를 꽃피웠죠. 학자들은 나스카 라인이 만들어진 과정을 여러 가지로 추론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데요. 나스카 평원의 표면은 어두운 색의 산화철이 포함된 자갈로 덮여 있고 그 아래에는 밝은 색의 흙이 깔려 있습니다. 나스카인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림을 그릴 위치에 작은 돌들을 치워내고 그 아래에 있는 밝은 색의 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을 그렸을 겁니다. 깊이 파낸 것이 아니라 단지 표면의 돌만 제거한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방법만으로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완벽한 직선과 곡선을 그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끈과 말뚝, 그리고 간단한 측량 도구를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기준점을 잡고 끈을 이용해 원이나 직선을 표시한 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돌을 치워나가는 방식이었겠죠. 마치 거대한 제도판 위에서 정교한 도면을 그리듯 그들은 인내심과 협동심, 그리고 뛰어난 기하학적 지식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해냈을 겁니다. 상상해보면 수많은 사람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묵묵히 돌을 치우고 선을 긋는 고된 작업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과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묵묵히 돌을 치우고 거대한 선을 새기는 고된 작업을 감내했던 이유 말이죠. 이 질문은 나스카 라인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 왜 고대 나스카인들은 이런 엄청난 지상화를 남겼을까요? 비행 기술도 없던 시절, 하늘에서만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림을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애썼고 각기 다른 흥미로운 가설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은 혹시 이 거대한 그림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한 천문 달력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정 라인들이 태양에 동진하지 혹은 특정 별자리에 뜨고 지는 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땅을 천문대 삼아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농경에 필요한 절기를 파악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이는 고대 문명에서 천문학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생각하면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농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지표로서 하늘의 섭리를 땅 위에 새겨 넣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라인이 천문 현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 가설만으로는 나스카 라인의 모든 의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들이 신성한 의뢰를 위한 길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죠. 고대 나스카인들은 신에게 기원하거나 제의를 행할 때 이 거대한 도형이나 동물 그림 위를 걸으며 숭배 의식을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신성한 미로를 탐험하듯 그림의 선을 따라 움직이며 영적인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늘 가뭄에 시달렸던 만큼 비를 기원하거나 풍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종교적인 행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라인들이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스카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건조한 사막지대였기에 물은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나스카 라인이 지하수맥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혹은 물을 숭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 나스카 문명에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수로 시스템이 존재했으니 물에 대한 그들의 깊은 이해와 숭배 사상이 이 지상화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가뭄에 시달리는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던 그들의 절박함이 이런 거대한 그림으로 표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논쟁적이지만 가장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설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나스카 라인이 외계인의 활주로 또는 그들을 위한 메시지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은 지상화의 엄청난 규모와 완벽한 정교함, 그리고 하늘에서만 온전히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거대한 작품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존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겠냐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죠. 마치 현대 우주선이 착륙할 활주로처럼 길고 곧게 뻗은 선들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기하학적 문양들이 이런 상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미지의 존재와 우주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일깨워주는 매력적인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스카 라인의 목적에 대한 가설들은 각각 나름의 근거와 함께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이 거대한 그림들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미스터리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고대인들이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땅 위에 새겨 넣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스카 라인의 목적에 대한 가설들은 각각 나름의 근거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이 거대한 그림들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미스터리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고대인들이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땅 위에 새겨 넣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답니다. 하늘에서만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 거대한 지상화들은 수많은 학자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왔는데요. 과연 나스카인들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작업을 감행했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 중 하나는 바로 나스카 라인이 하늘을 잇는 거대한 달력기였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하늘의 움직임은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을 테니까요. 특정 라인들이 태양이 뜨고 지는 지점 혹은 달의 주기나 특정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설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마치 땅 위에 펼쳐진 거대한 천문 관측소처럼 나스카인들은 이 라인들을 통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최적의 시기를 가늠하고 중요한 의례의 날짜를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땅 위의 선들과 조화를 이루며 고대인들에게 시간의 흐름과 우주의 질서를 알려주는 신비로운 메시지였을 거라는 상상,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나스카 라인의 용도가 단지 천문학적 역할에만 국한되었을까요?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이 라인들이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고대 나스카인들은 이 거대한 그림 위를 걸으며 의례를 행하고 신에게 풍요와 비를 간절히 기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마치 신성한 행렬이 지나가는 길처럼 혹은 주술적인 힘을 가진 명상의 통로처럼 특정 도형이나 동물 형상 안팎을 오가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를 드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좁고 길게 뻗은 선들은 한 명 또는 소수의 인원이 엄숙하게 이동하기에 적합해 보이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우주와 소통하고 신의 축복을 받으려는 종교적 의미를 가졌을 거라는 해석이죠. 땅 위에 새겨진 이 길이 곧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였다는 생각,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또한 나스카 라인이 생명의 원천, 물을 기원하는 지도였다는 가설도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나스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로 물은 고대인들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라인들이 지하수맥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물의 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제단이자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땅 위에 새겨 넣은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숭배하는 문화는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나스카 라인에 나타난 특정 동물들, 예를 들어 원숭이나 벌사의 같은 동물들이 물과 연관된 상징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물, 그 간절함이 이토록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나스카 라인의 목적에 대한 가설들은 천문학적 지식, 종교적 신념, 그리고 생존을 위한 간절한 염원 등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외계인의 활주로라는 흥미로운 상상부터 고대인의 뛰어난 지혜가 담긴 천문 달력, 혹은 신과 소통하려는 종교적 의례의 장,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물을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이 거대한 지상화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 나스카인들이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땅 위에 새겨 넣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미지의 영역이 주는 이 답답함과 호기심이야말로 인류가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고대 나스카인들이 남긴 거대한 지상화는 여전히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만 오늘날 인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탐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수수께끼를 해독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죠. 드론이 하늘을 날며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샅샅이 스캔하고 위성 이미지는 광활한 평원 전체를 한눈에 담아내며 숨겨진 라인들을 찾아냅니다. 3D 스캔 기술은 땅의 미세한 굴곡까지 포착하여 오랜 세월 풍화되고 닳아버린 희미한 흔적들마저도 선명하게 재구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 덕분에 놀랍게도 새로운 나스카 라인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답니다. 마치 고대인들이 남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기분이 들지 않나. 하지만 동시에 이 귀중한 유산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나스카 라인이 현대에 들어와 인간의 활동과 자연재해로 인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라인들이 침식되거나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평원의 지형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도로 건설이나 불법 경작 같은 인간의 무분별한 행위는 더욱 직접적으로 라인을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지나가며 선을 끊어버리거나 밭을 일구며 고대인의 메시지를 지워버리는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처럼 소중한 인류의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페루 정부는 물론 각국의 연구기관과 보존 단체들이 협력하여 나스카 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침식된 부분을 복원하고 불법 침입을 감시하며 대중에게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 활동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상화가 미래 세대에게도 고대 문명의 경이로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말이죠. 나스카 라인은 단지 페루의 유적지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니까요. 수많은 연구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스카 라인은 여전히 그 모든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이토록 거대한 그림을 땅 위에 새겨 넣었을까요? 그들의 지혜는 어디까지 뻗어 있었으며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어쩌면 나스카 라인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호기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고대인과 현대인을 연결하며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겸손함을 느끼게 합니다. 고대인들의 지혜와 상상력이 빚어낸 이 경이로운 유산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구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탐구한 500년 전의 나스카인들이 남긴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역사를 탐구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 위에서 펼쳐진 고대 문명의 위대한 예술 작품은 미지의 것이 주는 매력과 인간의 탐구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처럼 인류의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망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